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서울의 아파트 한 또 4개 정도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아파트 물건 볼 때 가장 중요한 지도 항상 좀 먼저 보는 습관, 그 다음에 이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현장에 가는, 그리고 현장 가서 여러 가지 것들을 체크한다. 지역 분석, 물건 분석,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매각 물건 명세서를 통해서 최종 권리 분석. 거의 뭐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 서울 구로구의 경매 나온 아파트. 항상 지도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1호선 개봉역. 이제 여기가 옛날에 이제 구치소 교도소 이전해가지고 상당히 좋아졌다. 특히 이제 사만 로즈빌 아파트 이런 데 상당히 좋아졌죠. 네, 여기 이제 매일 보면은 교도소 구치소였는데 이제 이전을 한 거니까 천왕역 쪽으로 이전을 했고 지금 이제 이 아파트는 개봉역에서 남쪽으로 여기가 이제 메인이 될 것 같죠. 현대 1단지 개봉 아이파크 그리고 이제 여기 현대 타운 2단지 아파트. 단지 크고 전반적으로 이제 아파트로 살기에는 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입지는 이제 그 정도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사건 번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 좀 디테일하게 좀 체크하고요. 개봉동의 현대 홈타운 2단지 209동 이제 7층 26평형인데 전용 면적은 18. 대지권이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대지권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는 통상 전용 면적 대비 반절 정도면 원래 이제 보통이라고 하는 건데 대지권이 없다면 나중에 재건축이나 이런 걸 할 때 약간 좀 분담금을 많이 내야만 하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 아무튼 여러분 아파트는 대지 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자, 7억 2백인데 한 번 떨어진 5억 6천100만 원. 입찰 보증금은 최저가의 10%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관심이 있다면 이제 7월 6일자 2001년산 거의 뭐 20년 됐기 때문에 그냥 뭐 쏘쏘 28층 중에 7층 괜찮죠? 전용 18평 좋은데 대지권은 약간 부족한 것 같다. 다만 이렇게 이제 부족하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시세가 나오는 겁니다.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는 2021년 2월 1일자 SB자산관리대부 근저당권 낙찰되면 모두 소멸한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은 자,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신고 빨리 되어 있는 이모 씨 선순위 임차인이 있습니다. 3억 3천만 원. 그러나 확정일자도 받고 배당 요구도 빨리 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번에 한 6억의 낙찰 받는다라고 친다면 임차인이 3억 얼마 다 배당 받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명도도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최종 권리 분석 매각 물건 명세서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이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 전입신고 빨리 돼 있다. 빨리 돼 있는 거죠? 선순위 임차인 요건 3억 3천만 원. 확정일자도 빨리 받았다.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적법하게 배당 요구했다. 그래서 이모 씨가 낙찰되면은 3억 3천만 원을 가장 먼저 배당을 받기 때문에 낙찰자가 떠안을 선순위 임차인 없어 보이고 더불어서 명도도 쉽겠죠? 어차피 보증금을 다 배당받고 나가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명도도 되게 쉬울 것 같다. 자, 요거는 2022년도에 같은 면적 매매 사례 있나 봤더니 올해 3월 달에 7억 5천만 원 20층 매매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중개사무소 3군데 들러서 시세 다시 한번 체크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서울 은평구의 아파트입니다. 서울 은평구의 아파트. 자, 이건 아파트는 백년산 힐스테이트 아파트. 일단 뭐 브랜드 단지 크기 좋아 보이고 뒤에 이제 백년산 쾌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하철역은 응암역이나 세전역에서 걸어서는 느낌상으로 한 20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아마 마을버스 정도를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사건 번호 32평형. 아마 역세권이 아니어서 조금 멀어서 시세가 아마 9억 6,200, 한 번 떨어진 7억 6,900만 원. 관심 있다면 7월 26일 날 입찰. 건물의 면적이 전용 면적이 25, 대지권이 16.9이니까 대지권은 상당히 좀 많은 편이다라고 하는 점. 자, 2014년산 괜찮죠, 여러분? 한 8년 차니까 이 정도면은 뭐 아직까지는 새 아파트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고 15층 중에 2층, 약간의 핸디캡. 1층보다 그래도 좋은 거니까 전용 25, 16 좋다. 이 사건의 말소 기준 권리는 마포 중앙 새마을 금고.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낙찰되면 다 없어진다. 문제 없다. 조사된 임차인에게 없다. 아마 소유자 가족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리 분석은 매각 물건 명세서. 여러분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특별히 떠안을 임차인 없고 특별한 코멘트 없으니까 권리상의 문제는 없어 보이고 작년도에 이 같은 면적의 매매 사례가 10억 3,500 또는 9억 9,500까지 있었다. 다만 이제 중개사무소 가서 최근의 가격 흐름을 다시 한번 꼭 체크해야 될 것 같고 요즘에 이제 고물가에 의한 고금리
수요가 위축될 것 같은데 그런 점이 이제 과연 시세에 또 매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현장 가서 꼭 체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세 번째는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입니다. 자,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입니다. 송파구의 랜드마크 아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좀 오래된 아파트입니다만 2호선하고 9호선 종합운동장역에서 도보로 한 2, 3분 거리 상당히 좋아 보인다. 자, 사건 번호가 있고 38평형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에서는 좀 작은 평수 전용이 30평짜리 대지권이 24.2 와, 재건축을 한다면 좋은 거죠. 대지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보인다. 86년산이니까 이제 재건축을 할 때는 충분히 지난 거고요. 30년 넘었으니까 18층 중에 12층 좋고 전용이 30평 좋고 대지권 24 아주 좋다.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는 경매, 임의 경매 특별히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점. 자, 이 사건 매각물건 명세서 지금 이것도 이제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여서 특별히 문제 없어 보이고 전혀 법률상 권리상의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같은 평수에 올해 매매 사례가 있나 봤더니 4월 달에 32억에 18층에 매매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현장에 가서 시세도 중요합니다만 특히 이제 재건축 어떻게 이제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잘 체크해 보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서울의 마지막 서울 강북구의 아파트입니다. 자, 요 아파트는 번동의 아파트고요. 북서울 꿈의 숲 녹지 비율도 상당히 좋아 보인다. 약간 아쉬운 것은 지하철역이 멀어 보입니다. 4호선 수유역 또는 6호선, 1호선 W역세권 석계역이나 돌고지역. 느낌상으로는 돌고지역을 좀 이렇게 마을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6호선은 1호선은 아마 이렇게 월계역 등등 그런 부분 감안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사건 번호 32평형 25 대지권이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나중에 재건축을 할 때 약간 핸디캡이 있는 거죠. 그런 걸 감안해서 시세가 6억 2천만 원. 한 번 떨어진 4억 9,600. 일단 한 번 유찰되면 상당히 매력적이다. 자, 2000년산 그냥 소스 22년 됐네요. 20층 중에 19층은 나쁘지 않죠? 전용 25, 대지권은 조금 안 좋은 편이다. 자,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는 2015년 우리은행의 근저당권. 낙찰되면 뒤에 있는 거 다 소멸하고 여기 이제 임차인이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신고가 느리면 그냥 고민하지 않는다. 배당 요구를 하든 말든 배당을 받든 말든 원칙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사건 권리 분석은 매각물건 명세서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전입신고가 느리면 특별히 고려하지 않는다. 나머지 특별히 문제 없더라. 올해 이 같은 면적 매매 사례 있나 봤더니 4월 달에 6억 5,500만 원에 9층이 매매된 사례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가서 잘 체크를 해야 된다. 어디 가서 여러분? 현장에 가서 특히 이제 중개사무소, 호재 또는 악재, 시세의 흐름 또는 재건축 이런 것들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 가서 체납관리비 그래서 또 체크리스트 가지고 지역 분석, 물건 분석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파트 경매 어렵지 않다. 다만 이제 한 번 정도 유찰된 가격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을까. 시세를 꼭 확인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